오늘은 계약법에서 warranties and UCC implied warranty, 워런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warranty is a promise regarding a contract. UCC contract have deferred implied warranties which can be disclaimed. 예, implied warranty는 어, 내재적으로 암묵적으로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뭐 이렇게 뒤에 나오네. 이렇게 암묵적인 상품성 보증인데 이 which can be disclaimed 면책될 수도 있다. 보시면 express warranty죠. express warranty는 명시적 보증이죠, 한국말로. 근데 promise about the quality of feature or product. 이거는 약간 이제 affirmation of fact or promise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판매자가 이거 예시에 얘기한 것처럼 제조업자가 이제 뭐 이렇게 판매할 때 셀폰이 뭐 수십 미십 피트까지는 방수입니다. 네.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차를 파는데도 뭐 시속 150까지 뭐 200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거기 안 달려봤는데 되나요? 예를 들게요. 200 뭐 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제가 확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 판매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는데 그 기대에 묻지 못한다면 if the product falls short of the seller's promise or description에 하면은 이게 면책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면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또 뒤에서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계약서 밑에 맨 밑에 실컷 뭐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이걸로 할게요. 뭐 방수가 20m 피트 20피트 수심까지는 방수가 된다 해놓고 계약서 제일 밑에 뭐 상황에 따라 물이 들어가면 뭐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 물에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다든지 뭔가 그거를 확언을 부인하는 어떤 조항은 면책 조항이 충돌하는 것은 익스프레스 워런티에 거의 양립하지 않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디스클레이머 조항이 왜냐면 그 말하고 완전히 모순된다고 보니까요. 네. 그다음에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는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이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merchant seller automatically warrants. 예,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automatic warrants goods are before their original purpose. 일반적인 그 상품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 차는 당연히 달려야 되겠죠. 냉장고는 당연히 냉장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상품으로서의 그 보증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있으면 그래서 환불이나 이렇게 수리를 해주잖아요. 이 법적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러가 참 이거는 셀러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셀러인 경우. 근데 명시적 보증이나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의 경우에는 셀러든 셀러가 아니든 네, 비상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상인도. 예, 두 개는 비상인이 해당이 되고, 요거는 상인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만약에 차로 따지면 나는 스포츠카, 뭐 경주용카를 구입하는데 저는 뭐 250까지 마일까지 달려야 됩니다. 했는데 특별한 어떤 목적을 얘기했고, particular purpose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거를 판매자한테 당연히 얘기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판매자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구매자는 판매자의 어떤 그 지식과 스킬이나 어떤 나울리지를 믿었겠죠. 네. 그러니까 셀러가 골라준, 투셀러도 스위트를 고지 골랐다는 그 믿음. 그다음에 셀러가 알았어야 했겠죠. 해줘. 리즌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알았어야 돼.
계약법에서 은근히 이 말이 많이 나와요. 하지 reason to know. 이게 또 어디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reason, 알았, 알았어야 했다. 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왔단 말인데,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왔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멀천트의 그 컴포메토리 메모, 뭐, 세트 어프로즈의 예외인 멀천트 컴포메토리 메모에서도 이 말이 있었어요. 리시피언트, 그 컴포메토리 메모를 받았던 리시피언트가 has reason to know of the content.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컴포메토리 메모의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그건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서 하자면은 이제 법적 표현이니까 그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사실은 알고도 그랬으면 이건 좀 아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는 알고도 그렇게 엉뚱한 걸 주고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으면 좀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 구매자가 이 파티클러 프로포즈를 얘기 안 했다든지, 또 확실하게 뭔가 이 사람이 알 수 없게 말을 안 했다든지, 그러니까 확실한 이게 어떤 약간의 디펜스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제대로 물건을 주지 않으면 책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컨퍼메이터를 메모도 보내는 사람이 리시피언트한테 어떤 컨텐츠 내용을 성명을 했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리스펙트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구글라에 했다는 거요? 그러면 이제 판매자도 약간의 그 디펜스라기보다는 판매자도 약간 이제 그 책임 범위를 뭐 무제한으로 또는 어떤 이막 물건이라는 게 또 하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다 무제한으로 보상하기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 면책 조항이라고 하죠. 디스클레이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데 뭐 그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상호 합의가 되면 이제 괜찮다는 건데 어떤 부분 상호 합의가 되냐면 이 면책 조항은 이 암묵적 보증을 거의 이 암묵적 보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프라이드 워런티 멀천트 그리고 필팅스 포 파티 볼법 이두 가지를 면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에즈이즈예요. 또는 미드워 보지 모든 결함을 가지고 또는 있는 그대로죠 에즈이즈. 이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랭귀지는 인플라이드 워런티를 디스클레임 해줘요. 이 디스클레이머는 근데 뭐 익스프레스 워런티는 아까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말이 상반되는 거. 그다음에 레머디의 리미테이션. 어, 이게 이제 뭐 레머디 리미테이션이라는 거는 limits recovery upon breach of warranty, generally valid for all warranties. 그러니까 이게 뭐 상품을 이게 뭐라죠? 교환은 안 되고 그냥 무상으로 수리나 그런 것만 가능하다. 아니 이거 환불은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환불은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대놓고 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쓸게요. 환불은 안 되고 무상 및 교환은 가능합니다. 뭐 약간 이렇게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모든 워런티에 대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놨네요. 음, 레머디, 이미테이션, 디스클레이머. 그 다음에 이제 브리치인데 제로 데미지스먼트 보호에 해당하는 그럼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보증된 가치와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상품이 기능을 하는 것만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첨불 첨불의 가격을 주고 뭐 어떤 기계를 구입했는데 막상 어떤 거는 잘리고 어떤 건 안 잘리는 거예요. 두꺼운 건 안 잘리고 그러면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1,000불이 아니라 만약에 뭐 500불이다. 그러면 그 500불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과 또는 내가 구입했을 당시에 보증받은 금액이 1,000불이었잖아요. 근데 맥센스한 거죠, 상당히.
네. 차에 이제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개념이 퍼펙트 한도, 리젝션 오브 있어. 이 퍼펙트 한도는 UC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 상품을, 특별히 이렇게 브리치의 기준이 되는 건데, 주로 UCC라는 건 상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 상인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자기가 다 쓰려고 구입하겠어요? 또 그 사람도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품 자체의 상품성이 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냥 똑같아요. 뭐 상인 간의 거래지만 제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마존에서 물건 산다고 생각해보자. 어,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던 사양이 아니고 또 난 사이즈가 이 정도 우리 방을 커버해줄 만한 어, 밝기의 전구 등인 줄 알았는데 그때 사서 틀어보니까는 그 전체를 커버 못한다, 방을.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게 아닐 때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내 상품이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반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일단 그 반품을 한다는, 그죠. 반품을 하는 게 바로 이 리젝트죠. 네. 이 임퍼펙트 텐더는 이제 불완전한 인도 상품은 경우에 어, 결국 셀러가 디펙티브하고 non-conform 일치하지 않는 규격에 맞지 않는 상품을 보낸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되게 단순한 거죠. 위식하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상황에 따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사람이 상인이 물건을 산다는 거는 다 필요하고 뭔가 기한에 맞춰 뭔가 납품해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다 타임이 생명인 건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물건을 못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타임적인 거, 그다음에 또 이거 대체안을 구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수를 건너는 게 그렇게 너무 가혹하게만 생각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른 게 국제운송이라든가 무역관계라든 그리고 큰 물건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뭐 한두 개 사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위색을 하거나 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킵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이 킵한다는 거는 일단 그 물건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일단은 관리를 해준다는 차원이 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데 그다음에 또 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어, 반품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데 네. 리카르멘트가 나오죠. Buyer who reject good notes. 네. 일단 먼저 보시면은 reject 하는 경우에는 그냥 막 의식하는 게 아니고 리저너블 타임 안에 그 사실 알려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각자에서 보낸다. 다시 쉽게 하면 우리 아마존에 알리잖아요. 이렇게 보낸다. 사유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좀 쉬울 수 있어. 그다음에 hold the rejected goods using reasonable care.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쪽에 바로 못 받을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또 홀드하는 거죠. 그다음에 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 상거래적인 측면에서 이 뭐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상거래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위생품도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또 그쪽 업체에서는 또 자산이 오르니까 리저너블한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keep sellers reasonable time to arrange for renewal goods. 배려를 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주요가 하겠죠. 아, if seller gives no information. 이건 뭐냐면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제거를 한다든지, 바이오가 또 리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또 보관해야 되는 부분. 죄송합니다. 리가르딩, 리무버. 그러니까 이걸 난 반품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어떤 방법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셀러한테 리턴하거나, 뭐, 보관을 하거나 똑같은 그 반복이네요. 리셀, 판매, 재판매를 해서
goes on behalf of seller. 그러니까 셀러를 위해서 이렇게 재판매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하지? 어, 약간 뭐 구제책을 마련해주는 약간 적극적인 단계로도 갈 수가 있다. 뭐 관계성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음, 아까 요거 조금 이제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modify, 뭐 hold of care, 예, modify는 이제 리젝션 알리는 거, hold of 그냥 내동댕이 치지,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내동댕이 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지. 상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아마존이라 생각하면 되게 쉽죠. 아마존에 반품하는데 막 아무렇게나 막, 오늘 뜯어서 오늘 뜯었다 이렇게 표시하지만 아무렇게나 막 하진 않잖아요. 네. 리저너블하게 보내듯이 똑같은 개념이죠. 네. 그다음에 뭐, 리저너블, 네. time to arrange for removal. 제거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돌려보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다시 가져가려면. 음. 그 다음에, 이제, 할부 계약이죠. 계약은, will delivery of goods occurs in separate lots. 네. 이거는 그 상품의 배달이 이렇게, 어, 분리가 돼가지고 배달되는 경우에. 그러니까는, 인스톨먼트 컨트랙이, 그, 뭐라죠? 좀 이렇게, 뭐 분기별로, 예를 들면 뭐 분기별로 1분기 때, 뭐 1,000개, 2분기 때 뭐 1,500개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1분기 때 좀 상품이 안 좋은 게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어, 모든 계약에 이게 무슨 이제 모든 계약에 그렇게 다 간주해 버려가고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임페어리 일어나고 손상의 그 디펙트가 서브텐셜이 그 할부 계약 그 할부 계약을 서브텐셜리하게 훼손했다. 실질적으로 훼손했던가. 또는 defect가 cannot be cure. 그 디펙트가 막 cure라는 건 이제 성분적으로서 cure라는 거는 이제 대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를 고치는 거죠. 하자 치유.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달을 위잭하거나 인스톨먼트를 할부로 이제 뭐 취소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제 이거죠. 음. 네. 그다음 되게 중복적인 것도 소프트웨어를 임페어 했을 때만 이제 전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자를 거의 하죠. 셀러가 하자를 하자 그 하자 치유, 그러니까 브리치가 일어나면 그 당연히 통보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셀러한테 어떤 시간을 줘요. 라이트 큐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non 컨포밍 구주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non 컨포밍 구주라고 그래요. non 컨포밍 구주를 그 상품을 리직을 했을 때 만약에 리직을 하면은 셀러는 당연히 아니 당연히 말해도 됐고요. 그 리직을 하면은 셀러한테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다시 적합한 상품을 뭐 이게 함으로써 그래야지 서로 좋잖아요. 서로. 네. 서로. 브리치까지 뭐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죠. 사실 제대로 바꿔주면. 그래서 거기까지 가줄 수 있다. 봅니다.